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익명으로 제보를 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오랜만에 역대급 하나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 얘기하죠. 제목 조개잣 원제 이상한 목욕탕의 둘리. 제목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붙여본 거고요. 그러니까 핫설님이 적절하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5학년이 된 그리고 시골에서 나름 재미있게 살고 있는 아줌마입니다. 평소 핫설 채널을 참 재미있게 시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직접 제보를 하려니 좀 떨리네요. 또 제가 사는 여기가 워낙에 좁은 시골 동네라 이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되면 혹시나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데요. 그래도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미있고 특이한, 아니 어쩌면 괴랄한 그런 사건들로 기억에 남는 일들이긴 하나 과연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핫설님이라면 잘 살려주실 거라 믿고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썰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목욕탕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빼는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제 나이 11살 정도가 됐을 무렵엔 엄마도 없이 혼자 목욕탕에 가가지고 사우나랑 냉탕을 왔다 갔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풍덩이며 머물곤 했습니다. 주변 아줌마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여하튼 제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목욕탕에서 온갖 진귀한 장면들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부턴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 즉 처녀 때, 이땐 저희 엄마랑 같이 매주 꼬박꼬박 부지런히 목욕탕을 다녔는데요. 그때가 아마 200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2001년, 2년. 수색에서 일산 가는 방향에 있었던 목욕탕인데요. 아담한 사이즈였지만 관리가 잘 돼 내부가 깨끗했고, 거기에 주인이 참 좋은 분이라 늘 거기만 갔어요. 그렇게 엄마랑 저랑 냉커피 마시며 사우나에서 땀도 빼고 그런 소소한 행복을 주던 참으로 고마운 목욕탕입니다. 그랬는데 아니 이게 뭐야? 어느 날부터 그랬어요. 사우나 한가운데에 하얀 소금을 품은 아담한 돌절구가 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주인 아줌마가 손님들 서비스 차원에서 가져다 놓은 거래요. 당시 신안에서 공수한 청정천일염이라고 했는데 땀이 살짝 나올 때 몸에 살살 문지르면 피부에 되게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랑 엄마는 아우 역시 좋은 분이야 이러면서 그 소금을 몸에다 살살 문질렀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늘 엄마랑 같이 문질렀죠. 서로. 그런데 말이죠. 동서거금. 정말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군가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반드시 둘리가 생깁니다. 보통 대부분 정상적인 사람들은 적당량을 사용하거든요. 조금씩.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둘리들은 지금 이게 소금을 바르는 건지 그게 아니면 김장 배추를 절이는 건지 뭔지 정말 온몸에다가 미친듯이 소금을 뿌려대요. 거기다가 그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 소금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소금 더 가져와! 라며 소리까지 질러댔어요. 누가 보면 소금 맡겨놓은 줄 알 겁니다. 정말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존재들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약과일 뿐입니다. 진짜 보스는 제일 나중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도 그랬습니다. 엄마랑 사우나에 앉아 소금을 문지르고 있는데 한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어떤 아줌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런 미친 이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슬슬 땀이 난다 싶으니까 소금 한 움큼을 쥐어요. 그런 후에 대뜸 가랑이를 양옆으로 쫙 벌리고는 본인 사타구니에다가 미친 듯이 소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이지랄.
와 진짜 그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저랑 엄마는 입을 쩍 벌리고 놀란 토끼 눈이 됐는데요. 웬걸? 이 아줌마는 그런 거 단 1도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계속 그 굵은 소금을 본인 사타구니에 연신 뿌려댑니다. 그러면서 이거 시원하다. 이거 시원해. 너무 좋아. 이거 시원해. 아유, 죄송합니다. 와, 저요, 진짜, 살다 살다 처음 보는 이 괴랄한 장면. 나중엔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뒤로 살짝 숨었는데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뒤쪽에 계시던 어떤 할머니가 본인 사타구니에 소금을 수없이 퍼대며 황홀해하던 그 아줌마한테 불벼락 같은 버럭을 날렸어요. 야, 이 미친년아! 니 지금 여기서 많은 기가! 저게 졌단다! 이게 뭔 미친 짓이고, 이게! 결국 그렇게 주인 아줌마까지 달려왔어야 할 만큼 큰 싸움이 터졌고 그런 덕분에 그 소금 절구는 불과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소금 절구야 잘가.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얘. 두 번째 이야기. 그렇게 저는 얼마 뒤에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고요. 저희 남편을 따라 지난 32년을 살던 서울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살게 됐지만 그래도 목욕탕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신혼집 근처 아담한 동네 목욕탕을 다녔는데요. 저는 여기서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진짜 완전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됩니다. 바로 목욕탕 텃세라는 걸 말이죠. 근데 사실 이건 그때까지 저 혼자만 몰랐던 거지 그 어느 목욕탕을 가더라도 마찬가지 다 있는 거였네요. 여하튼 이 사건은 제가 처음으로 겪었던 바로 그 텃세입니다. 당시 신혼집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집 가까이에 목욕탕이 있는 걸 발견했고 완전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그 목욕탕에 달려갔습니다. 당시 평일이었고요. 시간이 오전 11시 정도였나? 그래서 그런지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몇 명 없어요. 특히 샤워기 앞자리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저는 거기서 가장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중심으로 대충 10개 정도 자리가 있었고요. 사람은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잠시 후에 어떤 아줌마가 쓱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계속 제 주변을 맴돌기 시작해요. 퉁퉁 부른 그리고 엄청나게 화가 난 얼굴로 말이죠.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인식을 못했는데 이 아줌마가 계속 제 앞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니까 알게 된 거고 그럼 뭐야 하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럽니다. 나는 여기 세를 준 적이 없는데. 응? 순간 이게 뭔 개소리야 싶어가지고 예? 이러니까 이 아줌마가 이번엔 버럭해요. 나는 세를 준 적이 없다고. 거기 내 자리라고. 와 진짜 이게 뭔 개소린가 싶어 얼탱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무슨 소리세요. 여기 비어 있었는데요. 이러니까 비어 있든 안 비어 있든 거긴 내 자리다 그냥. 와 진짜 말이 1도 안 통하더라고요. 막무가내입니다. 하지만 저도 이젠 결혼도 했고 또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라 버티기는 개뿔. 조금 있다가 아줌마 이런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는 아니 거기 이 언니 자리가 맞는데 이 세대가 먹고 못 보던 얼굴이네. 저리 주인이 왔는데 왜 안 비키는 거야 왜? 등등등 단체로 사람을 둘러싸가지고 저 하나를 그렇게 코너로 밀어붙입니다. 아니 저는요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면 뭐 그것도 어이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온 천지 텅텅 비어있고 자리가 많은데 도대체 왜 뭐야 이 자리에 꿀 발라놨나? 왜 그러는 거야? 여하튼 이 사람들 기세가 전날 엄마랑 봤었던 그 조계젓 아줌마의 그것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길래 피보기 싫어서 그냥 그대로 자리를 비켜줬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저 진짜 호구 등신입니다. 그냥 그때 조개 킬러 할머니처럼 싸웠어야 했는데.
여하튼 그래요. 저는 그렇게 광역시에서 조금 살다가 또 저희 남편 직장 때문에 면 단위의 시골로 다시 한 번 더 이사를 하게 됐고요. 그렇게 또 새로운 목욕탕을 개척하게 되었는데요. 이 목욕탕의 경우 지금까지 10년 넘게 다니고 있는 곳인데 당시에 처음에 그때 저희가 이사 왔을 때 새로 생긴 목욕탕이라 텃세는 덜 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1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늘 조용히 사우나 구석에 앉아있곤 했었는데 이게 또 세월이 1년, 2년 쌓이다 보니까 점점 안면이 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암만 그래봤자 저는 여전히 외지인이고 그래서 그냥 늘 조용하고 평화로운 목욕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조용히. 그런 저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이 다가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익명인 거야. 그러니까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던 그날이었습니다. 전날 그 엄청났던 조개젓 아줌마를 훨씬 능가하는 불타는 꼬막 아줌마를 보게 됐어요. 달달달달달달달. 이 불타는 꼬막 아줌마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조개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얘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그때가 2000한 7, 8년쯤 됐을 겁니다. 한 3, 4년 됐죠. 그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당시 저는 제 친구하고 둘이서 온라인 게임 사무실 작업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막 100대, 200대 놓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게임을 했어요. 하나만 한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온라인 게임 하나가 출시가 됩니다. 새로 나온 게임이죠. 새로 나온 거죠. 그런데 홍보가 잘 돼서 그런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돈이 되니까 돈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게임도 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그 게임 안에서 지금은 그 게임 망했습니다. 그때 뭐 한 넉 달인가 가다 망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그 게임 안에 조개라는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조개. 이게 물가에서 채집을 하고 또 광산에서 캐면 조개가 나오는데 이 조개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이템이 아니고 이게 필수 아이템이었어요. 물약처럼 이제 뭘 마시는 게 있는데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재료, 필수 재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되게 흔해요. 엄청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량이 활발하겠죠. 그러니까 온 천지에서 막 조개 100개 팝니다. 조개 삽니다. 이런 채팅이 막 수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냥 수백 개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개 팝니다라는 말이 불편했던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도 항의를 한 거야. 조개 팝니다. 조개 삽니다. 이거 불편하다.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 게임사에서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냥 아이템을 바꾸면 되는데 아이템 조개는 그대로 있는데 조개라는 말을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채팅창에 조개 팝니다라고 하면 XX 팝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되시죠? 조개가 있는데 조개를 못 써요.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저는 그때 그 장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조개를 하루에 막 10,000개, 20,000개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짜증이 나는 거야. 그때 사람들이 뭐 조개라고 안 쓰고 조으개, 뭐 지우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전체 채팅창에다가 운영진들 욕을 했습니다. 운영진들, 게임사를. 야, 이 그지 같은 운영자야! 조개라 못하면 우리가 뭐 홍길동이야! 꼬막으로 바꿔라! 조개로 하기 싫을 것 같으면 꼬막으로 바꿔라 했다가 사람들 빵 터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개 대신에 이제 꼬막 팝니다, 꼬막 삽니다가 됐는데 저는 잘렸어요. 운영자 욕했다고. 게임 하나 살리고 저 혼자 불타버렸는데 문제는 얼마 뒤에 그 게임도 망하더라고.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말을 안 들어서. 아무튼 불타는 꼬막 아줌마는 잠시 후 2부에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